크리에이터 드로앤들입니다. 이번 챕터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상 촬영을 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영상으로 기록할 동선에 맞춰 촬영을 기획하기입니다. 저는 보통 촬영을 하기 전에 어떤 것을 기록할 것인지 먼저 기획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챕터 1에서 여러분은 일상에 어떤 것을 기록하실 건가요? 라고 여쭤보았죠. 취미활동이 될 수도 있고, 요리가 될 수도 있고, 육아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커플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신 하나의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촬영할 날의 에피소드는 어떤 소재로 기록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미라면 나는 그림 그리기를 해야겠다, 레고 만들기를 해야겠다, 다이소 지점토 트레이를 만들어 봐야겠다, 혹은 요리라면 계란 요리를 만들어 봐야겠다, 부침개를 만들어 봐야겠다, 파스타를 만들어 봐야겠다, 육아 얘기가 주제라면 아이와 노는 모습을 담아야겠다, 이유식을 만드는 걸 기록해 봐야겠다, 혹은 커플 얘기를 하신다면 집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을 담아봐야겠다, 서로에게 팩을 해주는 모습을 담아봐야겠다 등 이 주제에 맞춰서 각각의 에피소드의 소재를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제와 소재를 정하는 이유는 영상 기획을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즐겨보시는 드라마나 시트콤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 프렌즈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프렌즈에는 6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콤의 주제는 각각 개성이 뚜렷한 친구 6명이 함께 우정과 사랑을 쌓아가는 내용이죠. 거기에 각각 에피소드에 소재가 있습니다. 에피소드의 이름을 보면 그 소재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프렌즈 시즌 1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에피소드 1은 모니카와 레이첼이 룸메이트가 되는 이야기, 에피소드 2는 로스의 전 부인이 임신을 해서 초음파를 같이 확인하는 이야기, 에피소드 3는 피비가 캔 음료에서 엄지손가락을 발견하는 이야기, 에피소드 4는 모니카와 친구들이 조지라는 아파트 건너편에 사는 남자를 훔쳐보는 이야기, 에피소드 5는 로스가 레이첼과 같이 갈 코인스탁소에 독일제 세탁세제를 가져간 이야기. 프렌즈를 보신 분들은 아마 어떤 이야기였는지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렇게 에피소드마다 주된 소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혹은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도 그 채널과 계정을 운영하는 목적에 따라 주제가 정해질 거예요. 그러면 올리는 영상이나 사진 게시물마다 소재를 정해서 만드시면 훨씬 쉽고 빠르게 완성도 높은 기획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즐겨보시는 브이로그 채널들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요리 채널이라면 요리가 주제가 되고 에피소드마다 만드는 음식이 달라집니다. 커플 채널이라면 커플이 주제가 되고 에피소드마다 그들이 영상에서 하는 소재가 달라지고, 일상 브이로그 채널이라고 할지라도 주제가 그 주인공의 삶이라면 에피소드마다 주를 이루는 소재가 있을 겁니다. 그게 보통 영상의 제목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도 그냥 사진이나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계정의 목적에 맞춰 주제를 정하고 게시물마다 소재를 생각해서 올리시면 어떤 사진을 찍어야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글로 적어야 하는지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내가 기록할 소재를 정했다면 이제 촬영 기획을 해야 되는데요. 그 소재를 메인으로 어떤 장면이 들어갈 것인지 간략하게 적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청소를 소재로 영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 청소를 하는 순서대로 기록해볼 수 있겠죠. 그럼 제가 한번 종이에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가서 날씨를 살피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장소를 적어요. 창가, 그리고 커튼 치고 창문 열고 환기, 이렇게 적어둘게요. 그 다음에 이제 먼지털이를 꺼내서 집안 구석구석을 이제 먼지를 털 거예요. 먼지털이를 끼우는 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실이랑 테이블 쪽에 가서 먼지를 털어볼게요. 거실, 테이블, 먼지 털기. 여기 있는 이제 유리선반에 이제 행주로 이제 닦아줄 겁니다. 그리고 책상에 가서도 이제 물건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걸레질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안 전체에 이제 청소기를 돌려줄 거예요. 창가, 거실, 청소기 돌리기. 그리고 이제 청소가 끝나면은 커피바에 가서 커피를 만들 겁니다. 커피 만들고 다시 거실로 와서 커피 마시면서 독서, 커피 마시면서 책을 읽는 걸로 이제 화면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내가 어떤 순서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머릿속에 그려져요. 여기는 이제 장소인 거고, 여기서는 이제 할 행동인 거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촬영이 되도록 기획을 합니다. 이렇게 종이에 적어보시면 대략적으로 내가 어떤 순서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할 건지가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죠. 이제 이 순서대로 촬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기획에 맞춰 촬영 콘티를 그려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보통 전문적인 촬영을 기획할 때는 장면마다 가볍게 스케치를 하여 촬영을 기획을 합니다. 저도 가끔 광고나 업체와 협업을 할 때 이런 콘티와 계약서를 요청받아서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스케치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보통 글로 작성된 기획서를 제출합니다. 이 클래스에서는 전문적인 스킬보다는 최소한의 리소스로 최대한의 아웃풋을 뽑아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머릿속으로만 그려보시고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시간과 체력을 아껴주기도 하지만 촬영 기획에 대한 감각을 높여주는 일이 될 거예요. 가끔 여행을 촬영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떤 곳에 방문할 것인지 미리 여행 계획을 짜놓으시면 좋습니다. 현장에 미리 방문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검색을 해서 해당 장소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리서치를 합니다. 어떤 스팟에서 촬영을 할 것인지, 어떤 구도로 촬영하면 사진과 영상이 예쁘게 나오는지, 어떤 시간에 어떤 빛으로 촬영할 수 있는지 등 미리 가본 사람들의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기획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제에 맞춰 소재를 정하고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동선에 따라 촬영을 기획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 어떤 에피소드를 기획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로 공유하면서 각자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에이터 드로앤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강의에서 기획한 것을 바탕으로 일상을 영화처럼 만드는 촬영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청소를 소재로 영상을 기획했었죠. 그럼 촬영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창문을 여는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죠. Walk with me. Let's leave the past behind. Walk with me. 그때 화각이나 구도를 변경하지 않고 찍을 경우 영상이 지루하고 제가 무엇을 하는지 잘 느껴지지 않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다양한 화각과 구도로 촬영을 진행해 볼 거예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촬영을 진행해 볼 건데요. 먼저 지난번 챕터에서 알려드린 대로 격자를 이용해서 수직과 수평을 맞춰 카메라를 세팅해주세요. 초점을 맞춰 노출값을 맞춘 뒤에 풀샷을 찍어줍니다. 먼저 창가로 걸어가서 커튼을 치는 모습을 담아볼게요. 그리고 나서 카메라 위치를 이동시켜 이번에는 미들샷을 찍어볼 겁니다. 이번에도 격자를 이용해서 수평과 수직을 맞춰줄게요. 나머지 커튼을 쳐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이번에는 45도 각도에서 촬영을 진행해 볼게요. 수평을 잘 맞춰준 뒤에 커튼을 묶어줍니다. 다시 카메라 위치를 이동시켜서 창문 여는 모습을 담아보겠습니다. 혹시 몰라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촬영을 진행합니다. 창문을 닫고 다시 열어주는 것부터 촬영할게요.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컷 편집을 하면 이런 영상이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먼지 터는 모습을 촬영해 볼게요. 디테일샷을 위해 망원 렌즈로 피사체를 가까이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지 털이를 끼우는 것부터 촬영하겠습니다. 피사체 위치는 격자가 겹치는 곳에 위치해 두었어요. 그리고 카메라 위치를 옮겨서 조금 넓은 화각으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격자를 이용해서 수직 수평을 맞춰주세요. 초점을 맞추고 노치값을 잡아줍니다. 화각을 풀샷으로 놓고 전체적으로 먼지 터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날 날씨가 좋지 않아 조금 어둡게 촬영되었는데요. 나중에 색 보정을 통해 보정을 해볼 겁니다. 또다시 카메라 위치로 옮겨서 이번에는 망원 렌즈로 디테일샷을 촬영해줍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격자가 겹치는 곳에 피사체를 두어서 안정감을 주었어요. 이전 촬영분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화분을 다시 한번 들어서 먼지를 털고 똑같은 장소에 화분을 내려놓습니다. 디테일샷을 몇 개 더 찍어줄게요. 여러분도 카메라 각도를 바꾸면서 어떤 각도에서 어떤 구도에서 예쁜 장면이 나오는지 찾아보시고 여분의 영상을 촬영해보세요. 망원 렌즈로 가까이서 촬영하면 대부분 예쁘게 나옵니다. 기본 렌즈로 미들샷도 몇 개 찍어줄게요. 다시 망원 렌즈로 디테일샷도 찍어줍니다. 이렇게 편집점을 고려해서 풀샷, 미드샷, 디테일샷을 골고루 찍어주세요.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컷 편집을 하면 이런 영상이 완성됩니다. I don't think that I'm being that selfish right now. You said yourself you'd be breaking your vow. I can understand you're tired of this town. And I'm not saying that we have. 청소하랴 촬영하랴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멋진 결과물을 위해서는 이 정도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때 제가 추천드린 이 거치대가 정말 큰 힘을 발휘합니다. 높이 조절도 쉽고 각도 조절이 간편해서 생각보다 쉽게 구도를 바꿔가면서 촬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중간중간 수시로 카메라 구도를 바꾸기보다는 동작을 나눠서 카메라 구도를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서 먼지털이를 끼우고 나서 카메라를 바꾸고, 한 구석에 먼지털이를 하고 나서 카메라를 바꾸고, 다른 곳에 먼지를 털고 나서 카메라 구도를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청소와 촬영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 강에서 계획했던 대로
행주실과 청소기를 돌리는 모습도 촬영해 볼게요. 먼저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넓은 화각에 풀샷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샷도 찍어줄게요. 촬영을 하실 때에는 나중에 사용할지도 모르니 여분의 컷을 몇 개 더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풀샷으로 놓고 전체적으로 청소기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옮겨서 미드샷과 디테일샷을 몇 개 더 찍어줄게요. 카메라 위치를 바꿔줄 때는 언제나 화면을 터치해서 초점을 맞춰주고 노출값을 잡아주세요. 거실 공간에서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풀샷으로 촬영을 마무리할게요. 물론 영상의 모든 장면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도 뭔가를 만들기를 할 때는 손에 시멘트가 묻기도 하고 물감이 묻기도 해서 이렇게까지 다양한 화각과 구도를 계속해서 변경해서 촬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혹은 영상미를 살리고 싶은 부분 또는 인트로에서 시선을 확 끌고 싶은 부분에만 적용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영상의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 한 대로 영화 같은 영상을 만드는 촬영법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짧은 영상이라도 한번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를 듣고서 나중에 촬영해야지 하면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배운 것을 바로바로 연습해봐야지 손에도 있고 구도를 잡는 감각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챕터에서는 영상 편집을 배울 건데요. 오늘 같이 촬영해본 이 클립을 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드로엔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선을 사로잡는 무빙샷, 틸샷, 줌샷을 배워볼 거예요. 혼자서 촬영을 하다 보면 거치대에 놓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는 그대로 정지해 있고 프레임 안에서 사물이나 사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프레임 안에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사진인지 영상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희가 지난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화각과 구도를 이용해 카메라 한 대로도 단조롭지 않은 영상을 만드는 법을 배워봤는데요. 이번에는 카메라를 움직여서 촬영하는 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움직여서 촬영할 때 짐벌이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짐벌은 축이 여러 개로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평을 맞춰주는 기구인데요. 저는 실제로 짐벌이 없습니다. 물론 짐벌이 있다면 좀 더 부드러운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너무 많은 도구들을 사용할 경우 촬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따로 짐벌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손떨림 방지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큼 크게 움직이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손떨림이 방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편집을 하면서 손떨림을 보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카메라를 움직여서 촬영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무빙샷입니다. 몇 가지 예시 영상들을 보여드릴게요. 어떤가요? 영상에 무빙샷이 들어가니까 좀 더 풍성하고 완성도 있어 보이죠? 제가 보통 사용하는 무빙샷은 수직 혹은 수평으로 움직이는 장면들인데요. 제가 웹컴 영상에서 웨스 앤더슨의 영화들에 영감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웨스 앤더슨의 영화를 보고 있으면 수직과 수평으로 움직이는 무빙샷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촬영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카메라를 들고 수직 혹은 수평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격자를 이용해서 수직 수평을 맞추고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듯이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밑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무빙샷을 촬영해 볼게요. 수직과 수평을 맞추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직과 수평을 잘 맞춰주는 거예요. 수평을 맞춰주지 않으면 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끔 이렇게 한 발 한 발씩 이동해서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영상이 조금 흔들리고 끊어지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미끄러지시 쭉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발 한 발 가는 게 느껴지시죠? 따라서 저는 최대한 간격을 일정하게 줘서 이동하는 편입니다. 이번에는 피사체를 가운데 두고 집중시킬 수 있는 무빙샷을 촬영해 볼게요. 피사체를 가운데 두시고 초점을 맞춘 피사체를 꾹 눌러 초점과 노출을 고정시켜주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간격으로 미끄러지듯이 반원을 그리며 촬영을 해줍니다. 이때 발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주세요. 또는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팔만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녹화된 화면에서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마트폰 안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틸트샷입니다. 무빙샷은 카메라 위치가 옮겨지면서 촬영을 하는 것이었다면 틸트샷은 카메라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 각도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장면을 촬영하더라도 무빙샷과 틸트샷은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무빙샷, 틸트샷, 무빙샷, 틸트샷, 무빙샷, 틸트샷, 무빙샷, 틸트샷. 틸트샷의 경우에는 저는 손으로 많이 촬영을 하는 편인데요. 카메라를 들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손떨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는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손을 떨지만 않으면 큰 무리 없이 촬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기록물이 나오게 됩니다. Days without water, lonesome so broke. We crossed over borders. 세 번째는 줌샷입니다. 말 그대로 줌을 이용한 촬영인데요. 하나의 피사체로 줌 인하여 집중시키거나 혹은 피사체에서 줌 아웃하여 화각이 넓어지는 장면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저는 보통 렌즈 버튼을 누르고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줌인 줌아웃이 될 수 있도록 촬영을 하는데요.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때 저는 보통 렌즈 버튼을 누르고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줌인 줌아웃이 될 수 있도록 촬영을 하는데요. 두 손가락을 이용하시기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촬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렌즈가 바뀔 때마다 살짝씩 끊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따라서 저는 하나의 렌즈 안에서만 줌인 줌아웃을 하는데요. 아이폰에서 촬영을 한다면 기본 렌즈는 1에서 2 요 사이에서만 줌인 줌아웃을 하고 망원 렌즈에서는 2에서 3 혹은 2에서 4 정도까지만 줌인 줌아웃을 합니다. 갤럭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망원 렌즈 사이에서 줌을 찍습니다. 렌즈가 바뀔 때 약간 흔들리는 게 보이시죠? 렌즈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게 있어서 저는 2에서는 3까지만 하고 1 안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찍고 다시 빠지고 1에서 2 사이에서만 움직이는 편이에요. 2에서면 2에서 3까지만 이동하고 내려오고 3까지만 이동하고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줌샷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줌샷을 한번 촬영해 볼게요. Beautiful woman, I felt it deep inside. Beautiful woman, people are talking me down. Beautiful woman, you try to tell me it's right. 네, 이번 시간에는 시선을 사로잡는 무빙샷, 틸트샷, 줌샷을 배워보았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한번 시도해보세요. 훨씬 더 다채로운 영상을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드로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촬영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서 테이블에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요리를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커피를 마실 때도, 만들기를 할 때도 테이블이나 책상 혹은 탁자 같은 곳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일상을 감성적으로 기록하는 법을 배우는 클래스인 만큼 이번 시간에는 활용도가 높은 테이블에서 할 수 있는 세팅과 촬영법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마 보여드린 장면이 여러분들도 집에서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제가 커피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테이블은 아니고 원목 서랍장 위에다가 커피포트랑 토스트기, 커피 머신을 놓아두었어요. 감성 브이로그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소품들을 어떻게 배치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실용성과 감성을 둘 다 중요시 여기다 보니 보이기에도 이쁘지만 실제로 사용하기에도 동선이 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한쪽에 커피포트, 토스터기, 커피 머신을 모아둔 이유가 여기 바로 아래 서랍장에 커피나 차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바로바로 꺼내서 음료를 만들기가 좋아서 이렇게 배치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캐비넷에 간식들도 들어있고 바로 옆에 냉장고가 있어서 쉽게 물을 꺼내서 끓일 수가 있죠. 저는 소품들을 배치하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색감을 맞추는 겁니다. 이 공간에 보시면 원목의 갈색이랑 캘리그라피 보드의 갈색, 커피포트의 손잡이의 갈색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포인트 컬러로 캘리그라피 엽서랑 그림의 초록색이 맞춰져 있고요. 커피포트, 토스터기, 커피 머신도 하얀색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 밖에도 황동 같은 소품들이 비슷한 색감과 재질이 맞춰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기와 높이 밸런스입니다. 비슷한 크기와 높이를 가진 사물들이 나란히 있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마치 빌딩 숲의 스카이라인처럼 들쭉날쭉한 모습으로 배열되어 있는 게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건 제 공간에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여러 가지 크기와 높이가 다른 소품들이 서로 조화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실까봐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을 진행해 볼게요. 먼저 미드샷입니다. 서랍장과 캘리그라피 보드에 맞춰서 수직과 수평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컵과 우유를 들고 서랍장에 올려놓습니다. 카메라 위치를 바꿔서 디테일샷을 몇 개 찍어줄게요. 이번에도 격자가 겹치는 곳에 피사체를 맞추어 두었습니다. 컵 편집을 위해 다시 컵을 들어서 놓는 장면을 다시 촬영했습니다. 우유를 조금 따르는 모습을 촬영을 하고 카메라 위치를 바꿔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유를 따르는 모습을 촬영할게요. 이번에는 피사체를 정 가운데다 두고 촬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 위치를 조금 높여서 위에서 아래서 찍는 항공샷으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피사체 위치를 격자가 겹치는 곳에 두었습니다. 커피 내리는 모습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이 바뀔 때마다 다른 각도, 다른 구도에서 촬영을 해주시면 좀 더 풍성한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망원 렌즈로 좀 더 가까이 촬영하여 커피가 내려지는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촬영했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줌샷도 이용해볼게요. 이번에는 커피를 만드는 장소와 거실을 반반 걸쳐서 찍어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완성된 커피를 그리고 망원 렌즈로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을 기록해봤습니다. 커피도 한 잔 마시고요. 카메라 위치와 구도를 바꿔서 책 읽는 모습을 몇 번 더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편집하면 이런 영상이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테이블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모습을 촬영해 볼 거예요. 먼저 화각이 넓게 풀샷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위치로 옮겨서 디테일샷을 촬영해 줄 건데요. 컷 편집을 위해 커피와 노트북을 다시 내려놓는 장면부터 촬영하겠습니다. 이때 어느 위치에 피사체를 놓을 건지 프레임을 확인하고 진행해 주시면 실수 없이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여는 모습을 촬영해 줄게요. 한 번 더 노트북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촬영을 진행하시게 되면 카메라 한 대로 촬영을 하지만 여러 대의 카메라로 촬영한 느낌의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타이핑 치는 디테일샷도 찍어줄게요. 미들샷과 디테일샷도 여분으로 촬영해줍니다. 커피를 마시고 내려놓는 장면을 연결시켜서 편집할 거기 때문에 커피를 내려놓는 모습을 다시 한번 디테일샷으로 촬영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들샷으로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편집하면 이런 영상이 완성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테이블에서 다양한 구도와 화각으로 촬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